여행을 떠나보면 무엇을 잘하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알게 된다. 내가 목표라는 걸 찾아갈 때 그 즐거움은 말도 못하는 거죠. 여행에서 이제 별일이 다 벌어지는데 칠레라는 나라가 있어요. 길쭉한 나라. 하루는 차를 딱 몰고 가는데 조그만 어촌 마을이에요. 가고 있는데 너무 배가 고픈 거야. 그래서 이렇게 두리번 대면서 이제 식당을 찾고 있는데 식당이 이제 건너편에 보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턴을 쫙 해가지고 도는 순간에 백미러에 보니까 경찰이 경광등을 탁 켜더니 그 오토바이도 또 유턴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불법 유턴하는 걸 잡으러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빠져나가지? 이게 칠레가 벌금이 세요. 칠레에서는 정말 조심을 해야 되는데 그 나라에서 경찰에게 뇌물을 주다 걸리면 그건 감옥을 가요. 뇌물로도 안 되잖아요.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하지? 그 유럽의 속담 중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품 안에 든 새는 잡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가 잡히는 게 아니라 내가 그냥 찾아가는 거야. 비상깜빡이를 딱 켜고 그 사람이 백미러로 다가오기도 전에 뭘 탁 열고 내려가지고 빨리 오라고. 왜 그러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말은 안 통해요. 그래서 내가 배고프다. 배고프다는 소리 막 하는 거예요. 나 이렇게 배고프다는 신용을 하면서 레스토랑을 찾고 있다. 막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내가 불법 유턴했다고 계속 불법 유턴 스티커를 발부하려고 계속 시도를 하였으나 나는 전혀 알아듣지 못하고 배고프다고 식당을 좀 소개해달라.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자기 친구가 식당을 했나 봐. 앞에 오토바이를 타고 자기가 앞장서고 나는 이제 뒤 쫓아오라 그러면서 거기 이제 식당에 가가지고 이렇게 차 대는 것까지 봐주더라고요, 경찰이. 그랬던 경험이 있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경찰을 만나면 무조건 도와달라고 먼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경찰이 한 3명 정도 있다. 3명의 경찰이 있으면 뭔가 문제가 생길 거다. 미리 앞에다 차를 대고 문을 열고 뛰어가가지고 뭐 길을 물어본다든가 호텔이 어디냐고 물어본다든가 그러면 이게 품 안의 나라든 새잖아요. 제가 옛날에 약초꾼하고 여행 다닐 때 들은 얘기인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독사가 사는 곳에는 이 해독초가 같이 있대요. 그러니까 네가 무슨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 해결 방법을 멀리서 찾으려고 하지 말고 바로 옆에서 찾아라. 남미를 여행하고 아프리카 이런 데 여행할 적에 차가 많이 고장이 났어요. 왜냐하면 차가 오래됐잖아요. 그러니까 차가 많이 고장 나는데 이제 그때마다 주위 사람들한테 네가 차를 좀 한번 봐달라고. 그 사람들이 부탁을 받아서 오케이 하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의무감에 굉장히 열성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해결이 안 되면 해결을 할 수 있는 친구를 전화로 부르고 장비 다 모아가지고 고쳐주는데 지금까지 총 합쳐가지고 26번 정도 고장이 났는데 그 고장난 거의 대부분을 길 가던 사람들이 다 고쳐준 거예요. 여행을 하면서 어려운 일이 닥치면 나는 멀리서 안 찾고 바로 주위 사람들한테 찾아요. 나이가 들어도 자기 자신을 잘 몰라요. 내가 뭘 잘하는지 뭘 못하는지 잘 몰라요. 그동안에 먹고 사느라고 그냥 루틴한 삶을 살았잖아요. 아침에 출근하고 또 월급 타면 또 쓸 때 다 정해져 있고 이렇게 살았는데 대부분의 대답이 그래요. 난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대. 잘하는 걸 하라고. 그러면 역시 대답이 똑같아요. 내가 뭘 잘하는지 모르겠대. 그때 여행을 떠나는 거라고 봐요. 여행을 떠나보면 너가 무엇을 잘하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알게 된다.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매일 만나는 사람이 다 그 새로운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과 얘기를 하고 섞이다 보면 저렇게도 사는구나, 이렇게도 사는구나. 그리고 내가 어떤 위기에 닥쳤을 때 자기만의 방식을 찾아내고 내가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될 것인가, 무엇을 하면 내가 잘할 것인가를 알게 된다고 해요. 유럽 사람들은 그 여행의 역사잖아요. 마르코 폴로라든가 마젤란, 콜럼부스 이런 분들 다 여행가들이잖아요. 그 여행가들이 역사를 이룬 그런 대륙이기 때문에 이 여행에 대한 효용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2박 3일 가는 게 아니라 1년, 2년씩 가요. 우리는 여행을 비용으로 보는데 거기는 생산적인 걸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거는 청년들이나 어린 사람들이 가서 봐야지 나이가 60이 다 된 사람이 그거를 봐가지고 너무 늦은 거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20대나 30대나 60대나 인생의 길이와 그 중요도는 똑같은 거예요. 지금이라도 느껴가지고 내가 목표라는 걸 찾아갈 때 그 즐거움은 말도 못하는 거죠. 차라리 표류하는 젊은이보다는 목표를 늦게라도 정한 노인네가 더 나은 거예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섬나라다. 북한이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섬나라의 특징은 배나 비행기가 아니면 갈 수가 없잖아요. 육로는 못 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현상 때문에 아이들이 외국을 다닐 기회가 없는데 내가 여행을 하고 있었던 이야기를 동화를 써서 아이들에게 들려주면 좋겠다.
저는요, 생각과 행동을 거의 동시에 해요. 그래서 그 생각이 들자마자 막 검색을 했더니 어느 신문사에서 동화 작가 학교 과정이 있더라고요. 들어가가지고 1년 동안 공부를 하고 동화를 쓰게 되죠. 돈키호텍 썼잖아요. 돈키호텍은 동화를 쓰기 위해서 기획한 거예요. 산디아고 순례길에 800km인데 그걸 당나귀와 함께 이제 걷는 그런 기획을 했는데 동네에서 살고 있는 당나귀를 하나 빌려가지고 그놈하고 같이 여행을 했는데 엄청 똑똑해요. 똑똑할 뿐만 아니라 잘난 체를 또 엄청 해. 이 동물들은 우두머리 본능이 있어요. 제가 이제 이렇게 어느 정도 데리고 다니니까 이놈이 이제 조금만 이제 기회가 나면 앞서가려고 하는데 이놈이 이제 어느 순간에 나를 막 앞서가기 시작을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너무 장난기가 돌아가지고 숨었어. 안 쫓아갔어. 근데 이놈이 쪼박쪼박쪼박 걸어가다가 갑자기 뭔가 이상을 느낀 거예요. 뒤를 딱 돌아보더니 내가 안 보이잖아. 막 소리를 꽉 내면서 울면서 막 뛰어오는 거예요. 이놈이 그 사람과의 교감도 잘하지만 굉장히 현명하고 똑똑해요. 제가 이제 우리 또래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 중에 그게 있어요. 뭐냐면 잘 노는 것도 애국이다. 잘 논다는 의미는 뭐냐면 건강한 거죠. 그다음에 자기 관리 잘 된 거죠. 그다음에 경제적인 것을 축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잘 놀고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사회적으로. 그러니까 젊은 세대에게 자유를 주는 거예요. 노인 세대에 들어온 사람들 중에 10%만 청년 정신을 갖고 살면 이 나라는 고령화 국가가 아니라 청년 국가이다.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을 우리는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다.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노인은 건강하게 된다. 뭐 질병 관리를 해서 뭘 해야 되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에 저변에는 뭐가 깔려 있냐면 노인은 약하다. 이게 깔려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 청년 정신을 가지고 맑은 정신을 가지고 도전 정신을 갖고 살면 육체는 정신이 지배한다. 잘 씻고 청결하고 건전한 정신과 도전 정신을 갖고 청년처럼 살면 젊은 사람이 되고 자기의 이상도 실현할 수 있게 된다. 젊게 살기 위해서는 몸과 정신을 청결하게 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